긴급 속보입니다. 전 세계 해군의 함정들이 지금 이 순간 바다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독일 해군, 영국 해군, 프랑스 해군까지 해양 강국들이 자국 내 백원조를 포기한 시대, 오직 이 작은 반도국가만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실을 전합니다. 한 척당 가격 3천억 원, 납기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수명 30년. 대한민국은 절대 싸구려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팝니다. 정확성을 팝니다. 신뢰를 팝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강 조선 기술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불가사의입니다. 이건 더 이상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크레인, 미 국방부 해양기술전략실 책임 분석관입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해군 본부 앞에 섰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심장부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팬데믹 이후 미국 내 대형 조선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곳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미 해군은 이제 자국 내에서 구축함조차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 해군 조달 담당관 마이클 윌슨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그는 신형 구축함 건조가 4년이나 지연되고 예산은 2배로 증가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미 해군의 대안으로 떠오른 건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조선소의 핵심 부품 생산을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부품 제작이었지만 지금은 함정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 기업에 맡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이 대한민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거죠. 세계적 선박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 중국의 232배 뒤처진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양적 규모보다 질적으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미국 해군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 해군, 독일 해군, 호주 해군까지 세계 군사 강국들은 이제 군사 함정 해외 발주국으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국들의 마지막 희망이 된 대한민국 조선업. 세계는 이제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아테네의 한 선주협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국 그리스의 선주들이 모인 자리죠. 그곳에서 들은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달러라도 싸게. 그것이 중국 조선업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웁니다. 진짜 싼 배는 없다는 걸. 중국 조선업은 저가 경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품질 논란과 납기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졌죠. 실제로 유럽 해운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엔진 고장률이 높고 내구성이 낮습니다. 예상 수명보다 30% 이상 짧게 운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 한국 선박은 어떨까요? 가격은 30% 비싸지만 현재 2027년까지 전량 예약 완료 상태입니다. 세계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며 애원합니다. 어떻게든 기간을 앞당겨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납기일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우리는 싼 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팝니다. 현대중공업 용접 담당 황명수 장인의 말입니다. 그는 34년간 단 한 번도 불량 용접으로 반품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용접 부위는 3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습니다.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산은 이제 고급차와 같은 프리미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장률 낮고 수명 긴 한국산 선박은 해운사들에게 최고의 투자처가 됐습니다. 이제 선주들은 말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싸도 한국산이 답이다. 저는 거제 조선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단순한 제조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정밀 예술과도 같았죠. LNG선 화물창을 만드는 현장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4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멤브레인 기술은 이 분야 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멤브레인 방식을 개발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발전시켰죠.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초정밀 용접 로봇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의 정확도는 머리카락 두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크 공정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중국 그 선소와 비교하면 같은 크기의 선박을 절반의 시간에 만들어냅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가요? 너무 완벽주의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그냥 선박이 아닙니다. 이건 해상 우주선입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대형 선박에는 수만 개의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화 장치가 탑재됩니다. 수십억 원짜리 정밀기계가 바다에 떠다니는 셈이죠.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선박들은 그 자체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자랑입니다. 거제도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만난 김영호 장인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용접봉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바이올리니스트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용접이란 무엇인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는 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녹입니다. 이 용접 부위는 30년 동안 태풍과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제 인생을 여기에 녹이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장인 정신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사 간 신뢰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한 노조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조선소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수작업과 디지털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죠.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과 첨단 기술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시스템입니다. 30년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이 있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는 혁신 정신도 있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만드는 나라, 시간을 녹이는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저는 특별한 선박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추진 상업용 선박인 그린 호프호였습니다. 이 배는 탄소 배출대로를 달성한 혁신적인 선박이죠.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2050년까지 탄소 감축 70%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선박을 운항 중입니다. 우리는 2050년 규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표준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엔지니어 박지호의 말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수소, LNG,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해양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은 유럽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 개념 설계와 시제품 단계에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상업적으로 운항 가능한 선박을 생산하고 있죠. 저는 조선소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아직 30년이나 남았는데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2050년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거기 와 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국 선업은 친환경 전환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레디 선박, 세계 최대의 전기 추진 페리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선소를 방문한 노르웨이 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만들어내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밖에 못하나요?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숙련공 양성에 최소 5년, 조직적 생산 시스템 구축에는 50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1970년부터 조선업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 누적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터키의 신생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터키 조선소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사고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국에 와서 보니 알겠습니다. 바로 시스템과 문화입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전략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큰 차이점이었죠. 전 세계 해운사들은 한국을 납기 지연 없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합니다. 한 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주문하면 6개월 지연은 기본입니다.
일본은 3개월.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약속한 날에 배가 완성됩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산업국가가 아닙니다. 해양 전략 국가입니다. 아파트 수천 채 값에 해당하는 선박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세계 최고의 품질, 세계 최고의 정확성, 세계 최고의 신뢰성.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3대 원칙입니다. 거제 조선소의 진수식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7만 톤급 초대형 선박이 천천히 물에 들어가며 떠오르는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수년간 쏟은 노력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노동자의 눈물을 목격했습니다. 3년간 이 배의 엔진룸을 담당했던 김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청춘이 녹아있는 배입니다. 진수식 현장에는 세계 각국의 선주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스 선주 안드레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할 동반자죠. 한국 조선소에 주문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행사 말미에 조선소 책임자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바람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조선업은 늘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진수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의 절정, 신뢰의 물리적 상징입니다. 강철 구조물이 물에 뜨는 순간, 그것은 마치 한국의 국격이 세계에 떠오르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방향을 아는 나라였다. 산업화의 방향, 기술 혁신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까지. 대한민국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선택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래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도선 당국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조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배우려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기술, 그들의 문화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주국이 아닌 미래 조선 전략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한국이 세계 조선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세계 조선 포럼에서는 40개국 대표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 위기의 시대에도 조선업을 지켜낼 수 있었나요? 그 답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간을 견뎌낸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팬데믹까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배웁니다. 위기를 견디는 법, 미래를 준비하는 법, 신뢰를 쌓는 법. 대한민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 이것은 단순한 산업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쇳덩이를 이어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시간을 녹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수천 명의 장인들이 1mm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만든 선박은 30년간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실어 나릅니다. 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정확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세계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미국은 이제 배를 맡기고 유럽은 기술을 배우며 중국은 따라잡기 위해 시간을 삽니다.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조용히 위대하게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